대하정밀학의 대주주 이제 갑이 있고요. 이 갑이 이제 을의 부동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헐값에 샀는지 하여튼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 계장인 서기관 A씨한테 청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해결을 잘 해주면은 내가 뭐 돈 좀 줄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신고 내용 확인을 한 후에 탄로 혐의가 없는데 정기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2014년도 6월 달에 선고가 된 건데 사실상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위법하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처의 정년세 조사를 하면서 탈세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사업자인 남편을 조사한 케이스죠. 사실 대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기 선정 사유인 신고 내용의 탄류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비정기 세무사 선정 사유가 없는데 선정했다는 시정 결정을 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명 안내문에 따라 소명 후에 결정 결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국세기본법이 신설된 이후에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판례 공부나 세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세청이 세법을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한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위반 통보 자료가 있지만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즉 정자를 하는데 실제는 대표자가인데 명의를 임원으로 기재했다, 허위로 이제 기재했다 해서 과징금이 부과돼서 이 자료가 이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서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정리세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과세 기간이 아닌 2006년도에도 9억 원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범위를 2006년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서 세금 추징을 2006-3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된 겁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추출해 보면 실무적인 의미를 1차 조사 때 예를 들면 로비를 통해서 세금을 보고받지 않았다라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새로운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더라도 시정 조치 후 2차 조사를 통해서는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2달 성실히 조사받고 받았는데 또 연장을 한 겁니다. 이 사례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에서 1차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잘못이다. 질병치료로 조사 종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기본법 7장의 2에 대해서 이제 통지 규정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위반한 경우가 무효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언급을 해보면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고 한 다른 사례를 보면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매 장려금을 접대비로 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고 한 좋은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세무서는 이제 거래처 A를 이제 자료창 조사를 하면서 우리 원고에게 사실 조회를 했고요. 부가세만 확대하고 다른 세목의 확대는
불가하다 이렇게 납세자 사실상 일부 승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